네, 진짜 전략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식창 김호식 고수 자리해 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영상에서도 봤듯이 뉴욕 증시 약세에 대한 진단이 나왔는데 그렇죠. 최근 뉴욕 증시도 다음 주 FOMC 회의를 앞두고 다소 주춤한 양상을 보이고 있고 우리 시장도 연휴를 앞두고 있다 보니 지지부진합니다. 그런데 또 보면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견조하게 또 버텨내주고 있거든요. 네. 최근에 시장 흐름 좀 어떻게 해석하셨어요? 견조하게 보입니까? 저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상대적으로 그래도 중심을 좀 잡아준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저 SK하이닉스가 빠진 게 얼만데요. 제가 보기엔 별로 의미 없다라고 보고 있고. 이들이 이렇게 시장 흔들릴 때 버텨주는 것도 의미가 없습니까? 그렇죠. 낙폭이 컸기 때문에 올라오는 거죠. 아까 제가 좀 이따 관련 그림을 보여드릴 건데 큰 의미를 안 두고 있고 네. 일단 미국 시장 오늘 좀 흔들린 건 의미는 좀 있어 보여요. 그건 의미가 있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CPI 요번에 많이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지표를. 혹시 세게 나오면 또 뭐 테이프링 긴축 느낌도 강해지니까 불안하니까 좀 낮게 나왔으면 좋겠다. 컨센보다는 눈곱만큼 낮았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래도 여전히 인플레 어떤 그 수치가 약하진 않다. 이게 올해 아마 테이프링을 진행할 것 같은데 연준에서 그런 분위기인데 이 분위기를 가라앉히지는 못할 것 같다. 요 느낌이 있는 데다가 최근에 또 고용 지표나 이런 것들 지표는 또 안 좋잖아요. 지표가 안 좋고 경기 성장세가 둔화되고 있는 국면에 약간 긴축 느낌이 나니까 기분이 좋을 수가 없죠. 그런 것 때문에 그리고 또 바이든 법인세 인상도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부분도 내년 아마 S&P 500 기업들의 기업 이익을 한 5% 정도는 까먹는다는 얘기가 있으니까 느낌이 안 좋죠. 지금 S&P 500 차트를 보시면 괜찮아요. 지금까지는. 왜냐하면 올 한 해 동안 그 주가가 진짜 너무 이쁘게 올라오죠. 차트가. 근데 중간중간에 뭐 조용히 올라올 수는 없으니까 중간중간에 조정이 나오는데 조정폭이 한 2에서 한 4% 조정이 나옵니다. 그 정도면 정상 범주라 보는 거죠. 지금도 이제 빠지고 있는 게 한 2% 정도가 나오니까 아직까지는 괜찮은데 만약에 여기에서 좀 더 나간다, 한 1, 2% 정도 더 벗어나는 모습이 조정이 나온다 그러면 좀 더 경계를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고 결국은 다음 주에 이제 그 FOMC 회의가 있겠지만 이 결과를 꼭 보고 싶어 하는 마음이 큽니다. 꽤. 왜냐하면 과연 어떻게 나올 것인가, 뭐 지금까지 나왔던 그 기조대로 갈 것인가, 톤이 좀 세질 것인가. 물론 CPI는 파월 연준 의장의 예상과 똑같아요. 일시적이다. 지금 그런 모습이 보입니다. 그래서 속도를 높일 것 같지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제 올해 들어서 시작하고자 하는 테이퍼링 요 시작하는 기조는 그대로 이어질 것이다라고 생각하면 미국 시장도 지금은 조금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다. 그렇게 봐야 되겠고요. 네. 제가 보기엔 그것보다도 뭐 미국 시장 걱정할 때가 아니죠 지금. 우리 시장 걱정해야죠. 그렇죠. 미국 시장, 중국도 최근에 괜찮았고 일본도 뭐 좋아요. 정치적인 것도 있지만 특히 이제 백신이 보급이 빨라지면서 아시아 증시가 빠르게 올라와요. 그러면 우리도 좋아야 되는데 우리는 좀 약간 차트를 보시면은 기로에 왔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중요한 자리에 와 있다고 보는데 2020년 너무 좋았죠. 물론 3월 폭락 이후에 그 이후는 너무 좋았는데 2021년 올해 들어서는 뭔가 좀 무겁습니다. 마음이. 근데 지수로 놓고 보면 올해 얼마 올랐냐면 코스피가 9.5% 올랐습니다. 많이 올랐죠? 근데 문제는 1월 초에 올라온 게 다예요. 이게. 그때 그 삼성전자가 피크를 때릴 때 이미 지수가 다 올라갔던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올해 지금 추수철이지 않습니까? 이제 다음 주면 추석이고. 그래서 네. 올해 내가 주식 농사를 잘 지었나를 생각할 때 그 기준점은 BM은 9.5%입니다. 내가 올해 들어서 9.5%보다 돈 더 벌었으면 잘하신 거고 9.5% 아래면은 좀 못했다, 분발해야 된다 말씀드리겠는데 지금 차트 위치를 보시면은 조금 애매한 게 뭐냐면 제가 선을 파란색과 빨간색 두 개를 그어놨습니다. 빨간색 위쪽으로 보시면은 이게 상승 채널형입니다. 파란색은 보시면은 새롭게 선을 그어놓은 게 아래쪽으로 하락 채널형이에요. 근데 지금 주가의 위치는 어느 쪽으로 가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가운데 딱 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자리에서 반등이 조금 더 지속되면 상승 채널형이 살아나는 거고 지금 자리에서 조금만 무너지게 되면은 그 자리는 하락 채널형으로 모양이 바뀝니다. 그 정도로 지금은 조금 기로에 와 있다는 생각이 들고 우리는 마침 이제 이번 주가 지나면 다음 주 수요일까지 휴장이죠. 그러면 목요일부터 개장이 되는데 하필이면 목요일 새벽에 FOMC 결과가 딱 나와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연휴에 우리가 목요일 장이 시작되면은 연휴 동안에 있었던 글로벌 증시의 모든 변수들 그리고 FOMC 회의 결과까지 목요일 단 하루 만에 다 반영이 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부담을 지금 꽤 느낍니다.
누가 베팅하겠어요? 지금 자리에서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관망세가 좀 짙은 모양이 좀 나오고 있다, 그렇게 봐야 되겠고요. 해서 상승 채널형과 하락 채널형 어느 방향으로도 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포지션 자체를 좀 유연하게 가야 된다. 이거는 전망과 예상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지금 최근 시장 보시면은 하루하루가 예상이 잘 안 돼요. 특히 종목들 보면 하루 10% 올랐다가 하루 10% 빠지는 모양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예상만으로 되는 게 아니고 어느 방향으로 가더라도 내가 대응을 할 수 있게 포지션은 구축은 반드시 해놔야 된다. 이게 중요하다는 말씀 드리겠고, 그 다음에 아까 제가 삼성전자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네. 지수도 애매하지만 사실은 종목을 들어가 보면은 굉장히 좀 저는 좀 안 좋은 모습이 많이 보여요. 이거죠. 이 그림을 보시면은 최근에 8월 들어서 삼성전자, 현대차, LG화학, NC소프트, 카카오 주요 종목들입니다. 우리 증시에. 얘네들 보시면은 참 좀 느낌이 좀 그렇습니다. 뭐냐면 8월 초에 삼성전자가 한번 무너졌거든요. 바로 그 이후에 현대차가 한번 무너지는 모습이 나왔고, LG화학이 불나면서 무너졌죠. 폭락이 나왔죠. 어쨌든 이후에 어쨌든 간에 NC소프트 같은 경우가 그 게임 신작 실패하면서 급락이 나왔고, 최근 카카오가 폭락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뭐냐면 우리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장을 긍정적으로 보는 낙관론자 입장에서 아이 삼성전자 윈터 이즈 커밍 그러니까 반도체만 팔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외국인 딴 건 사고 있어요. 현대차 팔고 LG화학만 파니까 괜찮습니다. 아 NC만 팔아요. 지금 괜찮습니다. 아 이거 플랫폼 기업만 파니까 딴 건 사고 있네요. 아 외국인 괜찮습니다. 지나고 나니까 어떻습니까? 다 판 거예요. 외국인들이. 요 느낌이 좀 안 좋다는 거. 딱 레벨 다운이 됐다는 거. 요 느낌이 좀 안 좋고. 근데 좀 다행인 것은 먼저 빠졌던 삼성전자는 반등이 나와요. 저도 말씀을 드렸죠. 8만 원 정도까지는 보인다. 그때 가서 비중을 좀 조절하는 게 좋다고 말씀드렸는데, 일단 삼성전자의 반등이 나오는 건 그나마 낙폭과대주 반등 순환매가 나오고 있으니까 그나마 다행이고, 그 다음 순서대로 보면 현대차예요. 반등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근데 현대차가 반등이 나온다는 전제 가정은 시장 반등이 조금 더 지속될 때 다음 현대차, LG화학, NC, 카카오 그 순서대로 나오는 겁니다. 그렇게 보면 좀 아쉬운 것은 역시 레벨 다운된 시장은 조금 아쉬운 거고, 일단 순서로 본다 그러면 시장 반등이 나온다 그러면 다음 순서는 일단 현대차다. 현대차는 저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는데 너무 주가가 안 좋으니까 적극적으로 얘기를 못 해요. 너무 상황이 안 좋다 보니까 지금 시장 상황이. 어쨌든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 그리고 외국인 수급을 또 보면 또 재밌는데 최근에 외국인 수급이 그래도 많이 좋아졌죠. 왜냐면 뭐 매도 일관도에서 왔다 갔다 하는 수준까지 네. 나아졌으니까. 근데 코스닥을 보면 굉장히 답이 없어요. 코스닥 시장 초에 좀 낙폭이 깊었잖아요. 그렇죠. 낙폭이 깊었고 변동성이 굉장히 크다는 게 큰 특징인데, 외국인 코스닥 매매를 보시면은 이게 8월부터 9월 지금 현재까지거든요. 매일매일 빨간색 봉은 외국인이 매수를 했다는 것이고 파란색 봉은 매도입니다. 예전 몇 년 전 같으면은 뭐 한 500억만 매매를 해도 엄청났는데 최근에는 코스닥 시장에서 뭐 1, 2천억은 예사로 매매하고 있죠.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 매일 엇갈려요. 1, 2천억 매수했다가 다음날 또 1, 2천억 매도하는 이런 패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만약에 외국인이 딱 한 명이다 그러면 이놈은 미친놈입니다. 그렇겠죠. 매일 샀다 팔았다 1, 2천억씩 하고 있으니까. 감정기 복심한. 아 그렇죠. 조울증 환자. 근데 외국인이 한두 명이 아니고 우리나라에 등록된 외국인 수가 뭐 한 4만 명이 넘지 않습니까? 법인 포함해서. 그들의 모든 매매가 이게 농축되어 있는 거죠. 이걸 보면 뭘 느끼냐면 외국인도 모른다. 이런 시장을 겪어봤겠습니까? 외국인도 몰라요, 지금은. 그래서 진짜 우리 수급만 보더라도 믿을 놈 없다는 생각을 가져야 되고, 중요한 건 믿을 놈이 없다는 거고, 그리고 결론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 시장에 대해서 추석 이후에, 명절 이후에 방향이 어느 쪽으로 나올지 모릅니다. 제가 볼 때 한 1, 2주가 굉장히 중요해요. 추석 전후에서. 어느 방향이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어느 방향으로 가든 따라갈 수 있는 유연한 자세가 필요하다. 보통 우리가 이럴 때 잘 모를 때 하는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관망 전략. 관망이라 그러거든요. 근데 관망이 이런 건 관망이 아니에요. 내가 주식 비중을 100% 들고 있어. 그 다음에 대출까지 갖고 주식을 잔뜩 들고 있어. 그래서 좀 지켜보자. 이건 관망이 아니죠. 공격적 롱 포지션입니다. 관망이라는 것은 주식도 좀 있고 현금도 좀 있기 때문에 어느 쪽으로 대응할 수 있는 포지션을 맞춰놓고 지켜보는 게 관망이지, 주식 100% 들고 있는 사람이 가만히 있는다고 해서 관망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점만 좀 명심하시고 다음 시장을 위해서 좀 대비를 하고 있는 게 낫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현금 비중을 뭐 10에서 20%는 항상 좀 확보를 해둬야 된다라는 이제 투자 전략을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일단은 추석 연휴 이후에 결국 시장의 방향성을 잡으니 그때까지는 우리가 적극적인 매매보다는 좀 지켜보는 방향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고, 특히나 이제 종목들의 움직임이 워낙 활발하기는 하나
가는 종목도 변동성이 또 크단 말이죠. 차익실현이 나오는데 또 전기차나 이런 종목들은 차익실현 나왔다고도 너무 또 크게 가니까 굉장히 좋죠. 이건 또 대세는 맞는 것 같고 굉장히 네. 헷갈리는 종목들의 움직임이 나오는데 지금 그동안 말씀해 주셨던 관심주로 좀 말씀 더 나눠볼까요? 네. 현금 비중은 제가 그 6월부터 아예 현금 비중을 박아버렸어요. 여기다가 현금 필요하다고 말씀드린 거고 그때부터 저는 재미없었어요. 솔직히 ADR 지표 계속 빠지고 현금 비중 제가 10에서 한 30%까지 지난주 10에서 20인데 10에서 30입니다. 왜 10, 그냥 10이면 10이고 뭐 30이면 30%지 왜 이렇게 벌려놨느냐? 이건 투자자 성향마다 달라요. 우리가 현금을 언제 만들어야 되냐면 뭐 장이 안 좋을 때 아니면 장이 안 좋아질 것 같을 때 현금을 만드는 것도 맞습니다만은 사실은 개인 투자자별로 봤을 때 내가 수익이 안 날 때 그때 현금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요런 까리까리한 하락장에서도 수익이 잘 나는 분들 분명히 계십니다. 그분들은 현금 많이 만들 필요 없죠. 근데 한 6월부터 지금까지 계속 터지고 있다. 이런 분들 현금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수익 잘 나오고 있는 뭐 전기차 말씀드린 이런 부분에 빠르게 움직이신 분들 수익 괜찮거든요. 지금 네. 이런 분들은 현금 비중 그렇게 많지 않아도 됩니다만은 수익이 안 나시는 분들은 현금 많이 만들어 놔야 돼요. 10에서 30인데 정말 수익 계속 터지고 있는 분들은 어차피 주식 들고 있으면 더 터지는데 현금 비중 더 늘려도 됩니다. 다음 기회를 대비해야 되니까 그렇게 말씀드리겠고 오늘 그 포트폴리오 보면 몇 종목 빠졌어요. 작은 종목들은 제가 언급 안 드립니다. 왜냐하면 이탈하는 종목들 제가 과감히 뺀다는 말씀을 드렸고 여기 첫째로 뭐 하루 종일 어제부터 나왔던 얘기가 위드 코로나 관련주입니다. 네. 지난주에 위드 코로나주를 보강하겠다고 말씀드리면서 모두투를 집어넣었거든요. 재밌게 움직이고 있어요. 호텔 신라 모두투가 좀 괜찮은 좋았어요. 모습이고 괜찮았거든요. 하이브도 반등이 강하게 나왔고. 그렇죠. 죽다 살아났습니다. 중국 관련해서 이제 악재로 작용하다가 죽다 살아났는데 어제 나온 모멘텀이 제법 센 거였어요. 이제 백신이 보급되고 있다는 거 우리가 잘 아는 거고 다행히도 부스터샷이 필요 없다네요. 뭐 미국이나 이런 데서. 그러면 우리 쪽으로 백신이 많이 남아 돌겠죠? 예, 그런 부분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좋아지는 건 당연한 거고. 근데 어제 전해졌던 소식은 하나투어 직원들이 10월부터 출근한다. 야, 요거 좋지 않습니까? 기가 막히죠. 그 다음에 하이브 보니까 하이브의 스텝 한 100여 명이 또 먼저 또 백신을 맞았더라. 나간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또 거기다가 우리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말씀하시기를 한 이제 10월 정도면은 접종이 어느 정도는 또 목표 수치에 도달하니까 위드 코로나 관련된 얘기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강하게 움직였는데 모두 투어 요 차트를 잠깐 보시면은 얼마나 움직일 것인가. 이거 많이 올라왔잖아요. 그렇게 얘기도 많이 하십니다. 왜냐하면 코로나 급락할 때 수준 보시면은 그 코로나 때문에 급락했던 것보다도 지금 훨씬 더 올라왔잖아요. 지금. 이거 말이 안 되잖아.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겠지만은 우리가 하나투어나 모두투어 같은 경우가 구조조정을 얼마나 했습니까? 그 구조조정 효과에다가 승자 독식. 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D램 쪽에서 많은 돈을 벌었습니까? 치킨 게임에서 이겼잖아요. 승자 독식. 모두투어, 하나투어 같은 기업도 휘청했습니다. 뭐 1년 이내, 2년 이내 수명이 남았다 그런 얘기 있었거든요. 살아남았다는 얘기는 나머지 기업들은 다 죽었어요, 지금. 그러니까 내년부터 폭발적인 수요가 나오게 되면 그 매출을 고스란히 이들 기업이 다 가져간다고 생각하면 상승세는 더 남았다는 생각이 들고 1차, 2차 올랐는데 아마 이번 상승이 제가 보기엔 마지막 상승이 될 겁니다. 3차가. 하나투어보다 덜 올라서 모두투어를 꼽으신 건가요? 둘 다 같이 봅니다. 네. 둘 다 같이 보고 네. 하나투어도 좋고요. 모두투어도 좋아요. 근데 제가 이제 요걸 모두투어 쪽을 본 건 재무적인 상황이 하나투어보다는 좀 낫습니다. 안정성도 생각해야 네. 되니까. 그래서 이번 상승이 아마 저는 마지막이라고 봅니다. 내년에 돈을 벌 겁니다. 돈이 버는 수치가 매출이 보이면 주가는 끝날 거예요. 그때쯤 되면. 그러면 주가는 언제 움직이느냐? 지금부터 연말 정도까지가 피크가 될 가능성이 높다. 그걸 염두에 두고 가시면 아직은 수익이 날 기회가 충분히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고, 나머지 이제 종목들 좀 보시면은 뭐 경기민간 가치주도 있고 등등 하지만은 2차 전지 관련해 가지고는 여전히 좋은 흐름을 지금 보이고 있거든요. 2차 전지주들은 뭐 지금 사실 움직인 종목이 2차 전지하고 수소밖에 없어요. 요 두 개만 움직이는데 재밌는 특징이 하나 뭐가냐면 2차 전지 쪽에 외부인 매수가 그렇게 많습니다. 이 비싸게 올라가는데 왜 살까? 저는 그걸 쇼커버링이라고 봐요. 지금 종목별 변동성이 커지고 있는 이유는 뭐냐면 공매도와 쇼커버링이 공존하는 시장입니다. 그러니까 뭐 악재가 터지면 공매도가 들이붙고 있고요. 반대로 급등이 나온 종목들은 공매도 쳤던 애들, 그런 애들이 쇼커버가 들어오면서 폭등이 나옵니다. 그래서 2차 전지주들의 지금 급등은 공매도 쇼커버링이 분명히 있다는 걸 좀 기억하시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네이버
아쉽지만 뺍니다. 네. 왜냐하면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탈가를 이탈하면 뭐 가감 없이 뺀다고 말씀드렸어요. 그건 어쩔 수 없고 카카오에 대한 설명을 좀 드려야 되는데 이건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카카오 어제 상생 관련 얘기 나왔지 않습니까? 아침에도 제가 그 카카오 가맹 택시를 타고 왔는데 한 달 정도 일하시는 것 중에서 하루 정도는 카카오를 위해서 일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언제부터 문제가 생겼냐면 카카오는 이미 뭐 독과점에 대한 얘기가 좀 꽤 있었는데 한두 달 전부터 택시를 타보시면은 내가 카카오 택시를 콜을 하면은 문제는 가까이 있는 게 부르는 게 아니고 멀리 있는 택시를 먼저 불러요. 가맹 택시. 그리고 한 달에 99,000원 내는 그 택시를 먼저 부르거든요. 그러면 아니 플랫폼이라는 게 우리가 좀 편리하고자 비용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하는 건데 비용은 올라갔고 내가 불편하잖아요. 발 앞에 있는 걸 한번 멀리서 부르니까 거기서부터 문제가 생겼고 요게 민심 아닙니까? 정치권이 이걸 봤거든요. 그래 때리자 잡자 그렇게 된 거예요 지금. 그래서 어제 이제 상생 관련된 대책이 나왔는데 5년간 3천억 조성한다 그러네요. 상생기금. 그리고 네. 이 지주회사를 사회적 기업으로 전환한다 그러고 또 일부 골목상권 침해 사업 철수한다는 얘기 있는데 제가 보기엔 솔직히 뭐 제 느낌이지만은 좀 약하다. 약한가요? 제 느낌은 약해요. 돌리기에는 아직까지는 더 봐야 되나요? 예, 약간 나온 대책이 좀 간 보는 수준.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세게 내놨다가 안 되면 어떡합니까? 일단 약하게 내놨다가 아니다 그러면 좀 더 세게 하려고 간 보는 수준밖에 안 된다. 왜냐하면 계열사가 몇 개인데 그렇죠. 지금 카카오 모빌리티 쪽만 조금 나온 거 아닙니까? 그죠? 예, 그런 걸 감안하면 상생 기금도 5년에 3천억이네요. 뭐 어느 세월에라는 느낌도 좀 듭니다. 그래서 약간 약하다는 느낌이 들고 문제는 뭐냐면 네이버도 그렇고 네이버는 옆집에 있다가 돌 맞은 거예요. 근데 규제에서 프리할 수는 없으니까 그런 부분 감안하면 10월 초부터 21일까지인가 국감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지금 대선 전국이잖아요. 그러면 플랫폼 기업들에 대해서 편할 리가 없습니다. 이런 부분. 주가적인 측면을 보면 아마 카카오든 네이버든 기술적 반등은 나올 수 있는 위치입니다. 근데 지금 이 바닥권을 벗어나기 위해서 한 게 뭡니까? 카카오가 성장성을 반납했잖아요. 그러면 주가가 과연 제자리로 갈 것인가? 저는 힘들다고 봐요. 기술적 반등이 나오면 비중 조절은 좀 필요하고 추세적 반등이 나오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 결국은 국내만 파먹다가 망했지 않습니까? NC소프트 기억나시죠? 카카오 기억나시죠? 모두 이 좁은 국내만 파먹자고 하다가 다 망한 거예요, 지금. 그렇게 보면 해외 진출의 어떤 그런 게 나온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추세를 돌릴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보고 대응하는 게 좋겠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투자 전략을 정리해 본다면 지금 말씀해 주신 종목들 내가 그 비중을 제대로 채우지를 못했다라고 하실 수도 있잖아요. 가는 종목을 지켜만 보고 계신 분들이. 그렇죠. 그러면 이번 주는 또 내가 적극적으로 매매를 하기에는 관망에 대한 전략을 세워봐야 된다면 네. 결국에는 이런 종목들에 대해서 비중을 채우는 것도 연휴 이후로 봐야 되는 건가요? 그렇죠. 전체적인 전략은 지금 포지션에서 너무 그 공격적으로 가는 것도 무리고 대신에 주식 비중이 너무 많다면은 지금도 저는 조금 줄여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움직이지 않는 종목들을 줄인다는 거죠. 어느 종목이든. 저는 가는 종목을 잘 건드리지 않습니다. 2차전지 가잖아요. 지금 이런 종목들은 안 건드려요. 수차도 그렇고. 안 가는 쪽을 많이 저는 빼는 스타일인데 특히나 사고 터지는 종목들이 많이 나오면 그런 종목들은 공매도가 쏟아집니다. 그러니까 조금만 늦어도 대응을 못 하거든요. 초기에 대응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제가 전략으로 말씀드리는 건 요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죠. 우생마사라는 말을 아마 아시는 분은 아실 겁니다. 소는 살고 말은 죽는다. 추세를 절대 거스르지 말자. 강물이 밑으로 홍수가 나서 떠내려가는데 말은 버티다 죽는 거고요. 소는 그냥 떠내려가다가 중간에 올라와서 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추세를 거스르면 절대 못 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엔 지금 위치는 유연한 포트폴리오, 현금도 좀 필요하고 그리고 주식도 필요하다. 그리고 종목을 투자하시려고 그러면 아까 전기차 제가 말씀드리고 전 엔터도 좋아하지 않습니까? 네. 이런 기업들 좋아하는 거 제 취향이 아니고 이 종목들은 실적이 붙어요. 강한 실적이 붙어 있기 때문에 실적 성장성이 확실한 종목들은 조금 조정이 나와도 롱텀하게 가도 된다.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추석 연휴를 앞둔 또 진짜 전략에 대한 시장에 대한 대응 방안까지 말씀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주식장 김우식 고수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